역함수의 성질과 그래프입니다. 합성함수에서 항등함수, 합성함수, 그리고 역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그 역함수가 그 다른 성질들과 함께 연결되면서 어떤 새로운 성질들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접근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에서 이야기하는 거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f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역함수를 f의 인버스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고 하니까 f의 인버스에다가 인버스를 씌우면 f입니다. 이건 흡사 집합 f의 여집합에다가 여집합을 씌우는 거하고 똑같죠. 연산을 두 번 뒤집으면 자기 자신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f에서 합성하기를 f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이게 항등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f하고 f의 인버스를 합성함수하면 x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 그리고 또 f의 인버스와 f, 이것도 x가 된다라는 겁니다. 앞뒤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이건 합성함수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았는데 함수와 그 본함수와 역함수 사이에서는 두 개를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 그 결과가 x가 나온다라는 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과 3번, 1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f의 인버스에다가 fx를 넣으니까요, 이게 x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f의 f 인버스가 항등함수라는 것은 f에다가요, f의 인버스 x를 넣으니까 이게 x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과치가 x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항등함수에 있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본함수와 역함수도 교환법칙이 성립하고요. 자, 그래서 f에다가 항등함수를 하면 당연히 f가 나옵니다. 항등이라는 말은 뭐냐면 앞에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 곱하기 뭘 하면 2가 나오죠? 그래서 1이 나오죠. 이때 이 1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등원이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거죠. f에다가 뭔가 어떤 연산을 했는데 그냥 f가 나온다면 그때 얘를 뭐라고요? 항등인데 지금 현재 하는 게 뭡니까? 함수라는 연산이니까 항등함수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게 항등함수입니다. 또 바꾸어서 얘기하면요, f에다가 어떤 네모가 있는데요, 항등함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때 들어갈 건 뭐라고 얘기해요? f의 인버스라고 얘기해요. 얘를 우리는 역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꾸어서 2 곱하기 무언가를 했는데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뭐였죠? 1이었습니다. 1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때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2분의 1을 넣으면 되죠. 그때 이 2분의 1을 뭐냐면 곱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얘기합니다. 2의 역원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역이라는 말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여기도 항등이 나오는 게 연산을 해서 항등함수가 나오게 하는 게 역함수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1번에서 4번까지 동시에 정리합니다. f의 인버스 하면 항등함수가 나옵니다.
이전에 f에다가 항등 함수를 하면 뭐가 나와요? 당연히 자기 자신이 나온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합성함수의 합성함수가 항등함수일 때, 이거 무슨 말을 얘기하냐면 앞서 이야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f에다가 무언가를 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온 거예요. 혹은 fg를 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g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g는 f의 인버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2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함수 g가 있었는데 이 f랑 합성함수를 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온 거야. 그러면 이 f와 g의 관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f는 g의 인버스다. g는 f의 인버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건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우리가 f하고 f의 인버스를 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온다 그랬죠. 항등함수 뭐라고? x라고 했습니다. 근데 f하고 g하고 뭘 했는데 x가 나왔어. 그럼 둘 사이의 관계는 뭐요? 본함수와 역함수의 관계다. 이런 겁니다. 자, 요건 1번, 2번이 동시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해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합성함수, 역함수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우리가 g, f, x를 했습니다. gf를 하면 어떤 함수를 먼저 해야 돼요? f를 하고 그 f 값을 g에 넣어야 되죠. 자, 그런데 gf 한 것에다가 역함수를 한 거예요. 지금 3번 합니다. 역함수를 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gf가 있고 역함수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지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순서가 바뀌어. f가 앞에 오고 역함수, g가 뒤에 오고 역함수가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gf 인버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서가 바뀌어서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의 대칭이다. 중요합니다. 요건 문제 풀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찬찬히 풀어볼게요. 예제를 여러분들한테 찬찬히 풀어드리는 거니까 풀다가 이해가 안 되면 보는데, 보고 이해가 됐다고 해서 내가 풀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 조금 이게 잘 안 풀렸던 거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거를 아는 거지, 내 것은 아니니까. 안 됐던 것들은 계속 주기적으로 3일, 5일, 7일 그리고 14일 이렇게 한 서너 번 정도는 연속으로 똑같은 문제를 풀어봐야 이해가 됩니다. 시간이 수학 공부를 해주는 거지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먼저 이 식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f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순서가 바뀐댔죠. 그러니까 gf였으니까 f의 인버스, g의 인버스가 될 거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f와 f의 인버스는 뭐가 돼요? i가 되죠. 그러면 i의 g 인버스의 f가 되거든요. i는요, 하나마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뭐가 남은 거예요? g의 인버스 f의 1이라는 겁니다. 맞나요? 그럼 f의 1은 뭐죠? f의 1은 얼마입니까? 1 플러스 1이니까 얘는 2가 되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것은 g의 인버스의 2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g의 인버스의 2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나요? g의 인버스의 2를 k라고 놓으면 얘는 어떻게 해요? gk는 2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역함수 g의 인버스 역함수 g 말고 본함수 g의
함수 값이 2가 나오는 K가 뭐냐? 이걸 묻는 거랑 똑같습니다. 앞서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GK는 2K 플러스 8은 2다. 그래서 K가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계산하면. 자, 217번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가지 합성함수에서 인버스 했을 때 순서 바뀐다라는 거. 그리고 F 인버스는 I라는 거. 그리고 I는 연산해서 있으나 마나한 거기 때문에 사라진다라는 거. 그리고 또 G의 인버스 K가 G의 인버스 2가 K라고 놓고 GK는 2다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거. 요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개념이 있습니다. 자, F의 인버스를 구하는 거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얘를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F의 인버스니까 F의 인버스를 두 번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C인데 첫 번째 요걸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먼저 구해보면 F의 인버스 C는 우리가 얘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죠? F의 인버스 C니까 어떻게 하냐면 F의 인버스 C를 K라고 넣으면 FK는 어떻게 돼요? C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니까 함수 fx에서 함수값 C가 나오는 그때의 x는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첫 번째에서. 그래서 C가 나오는 값이 뭐죠? C가 나오는 값이 이렇게 내리면 그때의 x 값은 뭡니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함수값 C가 나오는 그때의 x 값은 여기죠. 여기는 y는 x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랑 똑같은 게 뭐죠? b구나. 여기가 b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얘랑 똑같은 b.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건 f의 인버스에 뭘 넣은 거랑 똑같은 겁니까? b를 넣은 거랑 똑같죠. 그래서 얘를 k2라고 만약에 한다면 f의 k2는 뭐가 돼요? b가 돼요. 이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함수값 b를 만들어주는 그때 함수값 b를 만들어주는 그때의 x 얘를 구하는 거죠. 그죠? 그때의 x 함수값 b를 만들어주는 그때의 x가 뭐냐 요걸 구하는 거죠. 그때 x가 뭡니까? a가 되겠네요. a랑 y는 x가 있으면서 이 값이 똑같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k2는 a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함수값은 뭡니까? a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셔도 되겠고요. 이건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성함수의 개수를 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합성함수의 개수가 역함수를 제외하고 합성함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됩니까? 두 개가 되죠.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을 통해서 C를 만들어주는 값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자, 역함수 두 번 내려갑니다. C로부터 출발해서 한번 두 번. 원래는 앞서 합성함수에서는 X축에서 했었잖아요. X축에서. 지금 이제 Y축에서 합니다. FC를 넣고요. 그리고 두 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B를 만들어주는 X값이 뭐냐 했을 때 A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는 그렇게 푸는 게 훨씬 더 가볍고 쌤이 문자로 풀어줬던 대로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역함수 그래프는 뭐의 대칭이라고요? y는 x의 대칭입니다.
왜요? y하고 x를 바꿔놓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와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된 함수가 있습니다. 얘를 fx라고 하면요, 얘는요 f의 인버스 x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은 뭐 y는 x라는 것에 정확히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접었을 때 접히는 대칭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대칭이 되기 때문에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fx라는 그래프와 f의 인버스라는 x라는 그래프와 y는 x라는 그래프가 동시에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fx와 f의 인버스 x가 만나는 교점이 fx와 y는 x라는 그래프와 만나는 점과 y는 x와 f의 인버스 x가 만나는 점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처럼 fx는 2x 플러스 a라는 게 있고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fx는 2x 플러스 a잖아요. 그런데 f의 인버스 x를 구해서 뭐가 나올 거잖아요. 그 두 개를 같다고 놓고 풀었을 때 교점이 나오는 게 원래는 정석인데 그렇게 풀 필요 없이 fx와 f의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해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fx는 x다 이렇게 놓고 풀어도 교점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2x 플러스 a가 뭐가 된다고요? x가 된다. 이렇게 놓고 풀어도 교점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때 교점의 좌표가 뭐래요? 4라고 하니까 2x 플러스 a는 x라고 한 그 부분에서 교점 좌표가 4라고 하니까 4를 x에다가 4를 대입하면 2 곱하기 4 플러스 a는 4네요. 그래서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그죠? 자, 이후에 다시 추가로 또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